사랑하는 친구들 안녕. 하율 작가의 청춘 책방 두 번째 사연은요, 새학기 시즌에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때라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새학기에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게 어려워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저를 은근히 따돌리는 친구가 있었대요. 앞에서는 티를 많이 안 냈지만 뒤에서는 제 흉을 보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게 된 후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게 겁이 나요. 혹시라도 내 단점이 상대방에게 보이면 그 점 때문에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제 의견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사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겁이 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으로 어필하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사연을 듣자마자 제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학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청소 되게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착해 보이려고 청소하나 봐 이렇게 비꼬는 친구가 있어요. 즉 내가 같은 일을 해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좋게 봐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해답을 저는 이 책에서 찾았습니다. 9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판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을 유보하지만 타인의 결점을 찾고 비판하는 일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당신이 시소의 낮은 위치로 내려오길 바란다. 그래서 자신이 당신보다 더 낫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근사하게 치장하려고 든대요. 사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타인 비판하기라는 행위를 통해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다. 계속 비판한다면 난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쵸? 보통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9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부족함 없이 모든 걸 가진 유명한 영화배우나 슈퍼모델이 도대체 왜 당신에게 상담을 받는 겁니까? 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아름다움을 겨루는 경기에 참가한 상태이며 그 경기는 하루도 빠짐없이 열린다. 코미디언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이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은 피나는 노력 덕분인데 그들도 종종 무대 뒤에서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린다. 항상 관객을 웃겨야 하고 멋진 공연을 보여야 한다는 중압감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리면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기 어렵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귈 때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이나 색깔 등을 묻는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좋아하는 소설이나 영화나 스포츠 등을 묻는다. 그렇게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차츰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질 때 진짜 돈독해지는 친구들은 보통 나와 관심사가 같거나 나랑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이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진짜 오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벽해지지 않아도 나와 눈높이가 맞는 친구들을 만나면 된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부담감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쓰는 언어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쓰는 언어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대요. 나는 실패자야, 쓸모없어, 난 희망이 없어, 난 쓰레기야. 얘기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표정이 굳게 되는 이런 말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요. 당신은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감정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다. 상상을 해봅시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두려워라고 딱 단어를 얘기하는 순간 친구가 아무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교실 안에 있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더 초조해지겠죠. 그래서 그 반대로 해보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난 내가 좋아. 사람들도 나를 좋아할 거야. 너무 두려워 대신에
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어 대신에 나는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어, 두려워 죽겠어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두뇌는 신체에 당신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면 당신의 몸은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공포의 대상에서 도망가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아드레날린을 준비한대요. 공포나 두려움은 더욱 강해지게 되는 거죠. 표현이 훨씬 약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면 불안감을 한층 약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스스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서워할 만한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는데요. 평소에 쓰는 말을 바꾸는 것은 비교적 쉽고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대요.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면 자신감 있는 사람의 언어 습관을 따라하는 것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 떠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다 보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그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행동을 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뇌의 활성화 지점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의 활성화 지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두뇌세포는 우리가 특정 행동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활성화가 된다. 이는 곧 두뇌가 실제 상황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그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떨리지가 않고 직접 그 상황이 되었을 때도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자신감 부족을 고민해온 사람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매일 하루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자신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 단순한 방법은 분명 효과를 발휘한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예쁜 말을 하자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이고 예쁜 말을 해주는 게 많지가 않아요. 친구들이 실수했을 때 에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것 봐 난 진짜 바보야, 왜 그때 그 말을 한 거야, 내가 뭐 이렇지, 나는 한심한 인간이야, 나 자신에게 되게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 책에서도 딸이 8살 때 운동회에서 2등을 했대요. 근데 엄마가 정말 대단해 라고 말했는데 그 아이가 곧바로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에요, 전교생이 몇 명 되지 않아서 2등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벌써부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이 자기 폄하식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이 아닌 평가표에 기재된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이들의 자존감에 얼마나 많이 훼손을 했을까. 내가 이미 충분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이나 내가 더 인기가 많고 뭐 사회적으로 이룬 것이 많아야지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미 충분한 사람임을 깨달아라 라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좀 울컥하더라고요. 자라면서 우리는 타인에게 비치는 자기 모습에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적응하려고 애쓰기 시작한대요. 기억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분명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었다. 작은 입을 오물오물거리며 맛있다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이렇게 엉덩이를 토닥여 주시면서 당신의 모든 행동에 박수와 칭찬이 쏟아졌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도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까지 부모님은 귀여워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죠. 근데 형제들이 늘어나고 뭐 학교에 들어가면 그 전처럼 칭찬을 자주 받지 못한대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잘해야 겨우 칭찬을 받고 실수를 하면 그것이 귀엽다거나 사랑스럽게 봐주지 않게 되죠. 점점 이런 인정과 그 칭찬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더 뭔가 잘해야만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마음속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쳐든대요. 그렇지 않아. 나는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돈도 많이 못 벌잖아. 그렇지 않아. 나는 얼굴도 그저 그렇고 자가용도 없는걸? 이렇게 반박하는 목소리가 들린대요.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면 곧바로 다음과 같이 고쳐서 말해보래요.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충분한 사람이야. 이쁘든 안 이쁘든 난 충분한 사람이야.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면 왜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걸까? 목소리가 들리면 마음속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했지만 내가 나를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여길 거야. 내가 나를 더 많이 좋아할수록 그들도 나를 더 좋아할 거야. 이렇게 자기 칭찬을 하다 보면 어느새 회의감이 사라지고 마음은 결국 이렇게 믿게 된대요. 계속 좋은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다 보면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은 힘을 잃기 시작하고 나는 충분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난다. 나는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대요. 남들이 자신보다 낫고 훌륭하다는 생각에 불필요한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자신감 있는 태도로 타인과 마주할 수 있다.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대체할 때까지 반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컴퓨터와 같다. 당신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올바른 대답을 제시한다.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대신에 어떻게 하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장점은 무엇일까?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매력을 알릴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자신감 있는 질문을 하라. 당신의 두뇌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라고 바꿔서 질문을 하면 삶이 180도로 달라진다.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신감이 없으면 삶이라는 경기에서 2번 패배한 셈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것과 같다. 물론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조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신감을 쌓아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친구도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의 친구들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하율이가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